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진사이버대학 학생복지처장을 맡고 있는 노인복지학과의 안은숙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는 매우 폭넓게 열려있는 국가장학금 활용에 대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그 저소득층 중심으로 누구나 경제적인 그런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런 이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심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소득이 굉장히 중심이 되게 되고요. 해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입학하시고자 하실 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확 덜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학 입학을 결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활용을 하셔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용하심으로써 열린 대학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럼 국가장학금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그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먼저 제도 설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그 장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수혜를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는 이 수혜 금액은 우리 대학에 내가 입학할 때 납부를 해야 되는 이 등록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 규모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학에서 그러면 현재 국가장학금을 어느 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그 수혜 가능성이 있겠다를 유추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정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방법을 덧붙여서 안내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국가장학금은 제가 서두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신청하실 수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제도입니다. 해서 여기 그 소득연계형이라는 이름에서 지칭을 하듯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이 되게 됩니다. 제가 좀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역시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 소득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골고루 충분히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등록금이 부담되시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장학재단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는, 우리가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되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소득이 낮은, 그리고, 이렇게 저소득층의,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골고루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이게 정규대학에 입학하시는 우리 대학생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영진사이버대학을 입학하시는 우리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은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학생들은 그죠? 예비 학생들은 1유형과 다자녀에 해당되는 요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소득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연계형 장학제도로서 소득이 가장 중심이 되지만 다소의 성적 기준도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입학하시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신입생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는 성적과 무관하게 장학생을 선발해서 우선 지원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꼭 신청을 하셔서 이 제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장학금의 장학생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어야 국가장학생으로 선발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기준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을, 이렇게 10분위까지 이렇게 분위로 다 구분을 했을 때 가장 낮은 소득 등급이 0분위라고 하고, 높은 소득 등급이 9분위, 10분위라고 했을 때, 0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되는 소득 그룹에 포함되면, 모두 국가장학금을 수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굉장히 폭넓은, 자, 이런, 그죠? 이렇게 그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영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수혜자가 되시겠고요.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현재 그 몇 분위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리라 여겨지는데요. 월 소득 인정 금액으로 각 분위별 소득 인정 금액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 해당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충분히 유추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월 소득 인정 금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죠? 월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요런 각 분위별 그 기준 금액을 보실 때 여러분들 충분히 내가 여기에 이 그룹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신이 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런 그 폭넓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성적은 과연 어떻게 적용하는가 살펴보면 다소의 성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최소한도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해서 평균 80점 이상,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국가장학금의 그 수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신입생 여러분들은 성적과 관계가 없다. 성적과 무관하게 신입학인 경우에는 성적 기준 없이 소득 기준만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위별로, 국가장학금을 그러면 얼마를 받겠는가. 그죠? 그 금액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그 0분위에서 8분위까지가 그 수혜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분위의 경우에는 최대 260만원까지 이렇게 그 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8분위의 경우는 33만 7,500원까지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각 가정의 그 다자녀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 사항으로 3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학기당 225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추가 지원 사항들이 적용된다라는 이런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자,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우 두툼하게 폭넓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렇게 국가장학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 나의 등록금은 어느 정도가 해결될 것인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금 대비해서 국가장학금이 어느 정도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146만 원입니다. 자, 신입생 여러분들의 경우에 146만 원이고 재학생들은 126만 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내가 받는 그 국가장학 최대 지원 금액과 여러분들께서 분위별 최대 지원 금액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상당 부분에 그 등록금 부담이 해소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분위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는, 자, 요런 이제 전액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4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우리 대학 등록금이 146만 원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본인 부담금은 3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상당 부분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좀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죠? 도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연도별로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인원을 이렇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연도별 1학기, 2학기 합산한 연 인원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저희 대학의 그 재학생 수준이 지금 현재 그 3,400여 명 수준인 것을 감안을 할 때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국가장학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은 자,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죠? 수혜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여기서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 제도를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고, 자, 이 제도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최근에 들어서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율로 이렇게 더 높은 수혜율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하셔서 자,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국가장학금은 언제 신청을 하는가? 자, 11월부터 이렇게 국가장학금이
이렇게 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입학을 하시나요? 내년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학하기 전에도 나는 아직 학생 신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죠?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미리 신청을 하시고 자, 장학금을 지급받는 시기에 맞춰서 다시금 여러분의 학적을 조회를 해서 확정되는 경우에 실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은 11월 달에 시작하는 1차 신청에 우리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1차 신청 기간은 현재 2016년은 11월 1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공지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화면을 보시는 우리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은 바로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하시면 자, 어떤 추가 혜택이 있겠는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입학 전에 성감면 그러니까 입학 전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하고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그죠? 이렇게 그 전에 모든 절차 확인이 끝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신청을 하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 12월 달에 그 전형 기간을 거쳐서 자, 1월 초에 있을 여러분들의 그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자, 이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 등록금을 납부하셨다가 장학금을 환불받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등록금을 선감면 받는 자, 이런 이제 효율적인 기회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보다 더 빨리 장학금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그 열려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죠, 재학하시는 모든 학기 동안, 우리 대학에 재학하시는 4학기 동안, 그죠, 여러분들은 이 국가장학금을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대학생활 전 기간 동안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 이런 알찬 대학생활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여기 안내되는 이 홈페이지로 그 방문을 하셔서 자, 국가장학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자, 미리 회원가입의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미리 회원가입을 해 두셨다가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바로 간단한 신청서를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 홈페이지로 방문을 하셔서 여러분 국가장학 신청에 대한 사항들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국가장학 신청과 관련되는 상세한 공지가 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신청 공지를 보시고 매뉴얼을 보시면서 여러분 신청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안내와 관련되는 자세한 이런 그 문의 전화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화로 문의하실 때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 대학 담당자분들께서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이런 국가장학제도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등록금 부담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날려버리시고요. 자, 알찬 대학생활을 여러분들의 현실 속으로 가져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